가는 곳마다 그냥 랜덤하게 물어보는데 다 아는 거야. 방탄 알아? 알아. 막 음식점에서 서빙하는데 야 너 방탄 알아? 나 너무 팬이야. 막 노래 다 부르고. 개막식 원래 개막식은 제일 중요한 게 심벌리즘 상징성이거든요. 전국이 딱 나와갖고 그냥 그 BTS 그냥 아미 전 세계 뭐 몇 천만이라고 되는 아미들한테 그냥 메시지를 딱 뿌리면서 카타르 월드컵이라는 이미지를 글로벌하게 선하게 굉장히 뉴트럴하게 가질 수 있는 모든 약간 독소적인 거를 딱 빼는 거죠. 방탄소년단 전국에 한 번 딱 나오는 것만. 네. 와. 해독제죠. 와. 와. 배우 똑똑하시네요. 제가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그럼 카타르도 굳이 거창한 의미를 잡자면 앞으로 이게 갇혀있지 않고 우리는 30년 뒤에 한국 같은 나라를 꿈꾸겠다. 드리머죠. 학계 기준으로는 음악 인류 학자고요. 제가 공부한 게 음악 인류학이라서 이제 영어로는 에스노뮤지컬러지라고 저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에스노뮤지컬러지라는 거를 제가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에스노뮤지컬러지 학계 안에서는 음악 인류 학자인 거고 저널리즘으로 오면은 제가 이제 음악 평론가인 거죠. 얼마 전에 그래미 어워드 해설 네네네. 하셨죠. 처음으로. 처음 하신 겁니까? 네, 제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랑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래미 어워드를 하면서 음악 시상식 중계의 트리플 크라운. 왜 스포츠에서 이렇게 음악하고 많이 밀접할까? K-팝 마케팅을 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K-팝이 굉장히 뉴트럴합니다. K-팝은 K-팝을 듣는다. 만약에 누가 K-팝에 대한 인증샷을 올린다. 그럼 거기에는 어떤 정치성이 별로 숨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힙합이다. 뭐 그럼 일단 거기서 뭔가가 있거든. 그렇지. 락이다. 그럼 아티스트의 뭐 정체성, 뭐 성적 정체성 뭔가가 걸려 있어요. 근데 K-팝은 굉장히 이게 뭐 좋게 말하면 관용적이고 중간을 뉴트럴한 포지션을 잘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팝을 끌어들이면 플러스는 있을 수 있어서 마이너스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각종 뭐 문화에서 K-팝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스포츠도 모든 문화도 요새는 무슨 싸움이냐면 고관여층을 타겟팅을 해야 돼요. K-팝은 전 세계 모든 고관여층 중에 고관여층이 모여 있는 음악 산업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뭐 그냥 팝 이러면 운전하다가 뭐 노래 나오면 듣고 좋네 뭐 신청곡 하고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K-팝은 노래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공연을 가고 굿즈를 사고 CD를 막 10장씩 사고 그 모으는 적극적 소비층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적극적 소비층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자기네들도 대박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 맞네. 네, 걔네를 끌어들이려는 거지. 단순히 그냥 인증샷 하나 찍으려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야 동남아에 수없이 많은 리사 팬이 축구 팬이 된다면 말하면서도 감동이 있네. 제가 어디서 진짜 보고 사실은 와 그랬냐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 네. 현장에 있었는데 전국. 아니 일단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일단 멋있고 저 옆에 있는 분은 이제 그 현지에서 되게 유명하신 알쿠바이시. 알쿠바이 씨. 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와 멋있다, 멋지다 생각 들고 두 번째는 아니 왜 카타르 월드컵인데 우리나라 가수 BTS 정국이 가서 네. 공연을 해요? 그것도 진짜 가장 화려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네, 이거는 정확히는 누구도 몰라요. 요청한 층만 알겠죠. 왠지는. 근데 해석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뭐 현대자동차 스폰서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그거는 뭐 바로 그 의견은 이제 잘렸어요. 네. 왜냐하면 월드컵 쪽에서 현대나 뭐 이런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이브로 바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전국을 하겠다라고 찍었어요. 요즘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옵니다. 예전처럼 무슨 뭐 어디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의 그 K-팝 그 기업들이 워낙에 커지기 때문에 바로 진짜 오퍼를 넣는 거죠. 근데 카타르 측에서 전국을 해달라고 했고 아마도 뭐 BTS가 지금 완전체로 활동하지 않는 부분도 알고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국과 이런 각이 나오는 걸 자기네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거는 되게 아직도 그러니까요. 미스테리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중동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비영어권, 비미국권, 유럽권 밖에서 K-팝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는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죠. 거기는 난리가 났는데 우리 몰라요. 맞아. 왜냐면 보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 반응 이러면 이러지. 그렇지. 뭐 카타르 반응은 뭐 거기서 인기든 말든 뭐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취재진들이 카타르 가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냥 랜덤하게 물어보는데 다 아는 거야. 방탄 알아? 알아. 막 음식점에서 서빙하는데 야 너 방탄 알아? 나 너무 팬이야. 막 노래 다 부르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지난 3, 4년 뭐 5년간 중동에도 거의 지금 K-팝 바람 뭐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장 단연 방탄소년단 뭐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게 이미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방탄소년단의 정국을 우리 이번에 주제가 한번 불러줘. 이거가 우리로 따지면 무슨 콜드플레이 크리스 마티니 이번에 안 불러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 생각이니까 오히려 더 저평가하는 거지. 그쪽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보편성 얘기했잖아요. 네. 원래 월드컵이나 올림픽 그 테마송은 여러 가수가 그 콜라보가 있어요. 주제곡이 있고 오피셜 송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운드 트랙 앨범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전 세계 축제잖아요. 그러면 로컬 송이 있고 글로벌 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이 갖는 파이는 글로벌 파인 거죠. 자기네 나라에 먹힐 만한 요 중동풍의 노래들이 또 있어요. 오피셜 송으로. 근데 요거는 자기네들이 요 텔레비에 딱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그냥 이 카타르 월드컵의 이미지 자체를 그냥 영하게 BTS라는 그냥 거기에 묻어가는 거죠. 예. 왜냐면 뭐 잘 아시지만 카타르 월드컵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뭐 여성 인권, 뭐 근로자 인권, 뭐 이래갖고 할 때부터 야 저거 안 망하면 다행이다. 막 이런 이미지. 특히 서구 쪽의 언론들은 그냥 맨날 때렸거든요. 카타르 월드컵을. 이래서 별로다, 저래서 망한다. 그랬는데 개막식 원래 개막식은 제일 중요한 게 심벌리즘 상징성이거든요. 전국이 딱 나와갖고 그냥 그 BTS 그냥 아미 전 세계 뭐 몇 천만이라고 되는 아미들한테 그냥 그 메시지를 딱 뿌리면서 물론 본인은 리스크가 있겠지만 이 카타르 월드컵이라는 이미지를 글로벌하게 선하게 굉장히 뉴트럴하게 가질 수 있는 모든 약간 독소적인 거를 딱 빼는 거죠. 방탄소년단 전국에 한 번 딱 나오는 것만으로. 예. 와. 해독제죠. 와. 배우 똑똑하시네요. 제가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역시 유명하구나 정도였는데.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 요거는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도 본 거예요. 근데 요게 사우디를 향한 메시지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또 뭐지? 방탄소년단에 진짜 초 울트라 팬이 있는데 그 사우디 왕자. 빈 살만. 예, 그렇죠. 저 알아요. 저.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한국 와서 방탄소년단 사인 CD까지 받아갔잖아요. 예. 근데 카타르랑 사우디가 관계가 묘하다는 거야. 관계 개선이 필요해. 그럼 카타르는 아까 말한 모든 효과를 거두고 플러스 거기 현장에 와 있던 사우디 왕자한테 야 형이야, 형이야 카타르, 저 방탄소년단이야. 그래서 엄청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사만이. 예. 그래서 분위기가 그냥 엄청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 저는 그래서 또 이게 보는데 아까 그 현지 가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 현지 가수가 공연을 드리머를 부르는데 써보더라고요. 그렇죠. 전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한 효과가 전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알겠어요.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몇 가지 효과나 네, 아니면 그런 네. 추론과 추정들 다 네. 포함돼가지고 네. 카타르는 이 월드컵을 통해서 자신들의 국가적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했고 또 하나의 추론 중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개선을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BTS와 정국을 너무 좋아하니 그럼요. 이게 노래나 이런 게 가진 상징성이라는 게 참 묘한 건데 그게 좀 예술의 힘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저 올림픽을 했을 때 그 네. 지도를 딱 펴놓고 한국 어디를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만 하더라도 그 핸드인핸드 하나 때문에 아직도 서울 올림픽을 뭔가 글로벌하고 모던하고 이렇게 세계 평화와 이제 아침의 나라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 핸드인핸드 하나 역대 올림픽 사상 가장 훌륭한 주제곡으로 핸드인핸드를 꼽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요. 최소 탑3 안에 들어요. 단순히 히트곡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떠올릴 때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뭔가 벅차오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았었지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저거 짧은 순간에 전국이 나왔을 뿐이지만 그동안 맞아, 갖고 맞아. 있었던 구태의연한 이미지를 싹 벗고 모던한 이미지, 잘 사는 이미지, 개방적인 이미지. 개방적인 이미지, 그쵸? 예. 마치 그 우리 가수처럼 뭐 이렇게 BTS 전국을 우리 무슨 카타르 그러니까 카타르 가수는 오히려 서브로 써버리는 거구나. 그 사람을 가수- 메인으로 쓰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예. 그리고 그런 로컬송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치성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잘 모른다. 네. BTS가 얼마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지를. 네. 우리가 약간 좀 살짝 속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방탄소년단 뭐 제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가수니까 그렇지 국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쵸. 빌보드 차트 이런 걸 봐라. 여전히 그 미국 애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치, 그런 반론을 방탄소년단이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미국 음악에서 미국 스타들이 인기 있는 거는 그거는 거의 반은 먹고 돌아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인기라는 게 우리가 선택한 거 같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노래를 텔레비에 나오면 그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했습니까?
그 착각이죠. 미디어가 주입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예. 많이 보게끔 꺼내놓은 거죠. 라디오 스테이션이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플레이리스트를 자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순진하게 사람들이 그럼 좋아하는 곡으로 넣겠지? 내가 한번 해볼까 개인적으로 그거 아니,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산업적으로 다 세팅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미국 음악 역사상 오랫동안 존재했던 페이올라라고 하는 그 실제 그 불법적인 거래가 있어요. 거래가. 그러니까 순위를 올리거나 예.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예전에 문자 한번 보냈다 걸린 적도 있거든요. 예. 뭐 순위 떨어지면 문자를 보내서 야 우리 순위 떨어졌잖아. 그러면 바로 이제 몇 개 더 꽂아주는 거지. 이런 식의 시스템이 이미 공공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공정하고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인기가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미국의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팬덤의 강력한 힘과 그 언어도 한국어로도 그렇죠. 1위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이제 그런 음악 산업. 이라고 네. 하는 건 그 구조 안에 네. 그들만의 어떤 아주 공고화된 네. 카르텔 안에서 절대 우연하게 못 들어갑니다. 그런 배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과 구조가 만들어낸 그 장벽을 네. BTS는 진짜 팬들이 네. 오로지 팬들이 팬심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까지 간 약간 거기 때문에. 풀뿌리 운동 같은 거하고 비슷하시면 돼요. 풀뿌리 운동이나 저는 이제 약간 게릴라 전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요거는 시스템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영역이었어. 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뭘 산다고? 야 사봐라 되나? 샀더니 돼. 그랬더니 막 이제 막 빌보드가 규칙도 바꿔. 무료 계정 제외해. 뭐 중복 계정 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거 봐. K-팝이라는 게 그렇게 좀 억지스러운 데가 있다니까. K-팝의 인기라는 게.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게 그거죠. 팬들이 10장을 사는 거는 억지스럽고 레코드사가 프로모션을 몇백만 불을 들여서 올리는 인기는 자연스럽습니까? 반대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생각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기란 무엇인가? 인기는 내가 신청곡을 많이 보낸 게 인기야? 아니죠. 여러분이 그 노래를 알기까지 라디오가 틀은 게 인기죠. 제 진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디 가면은 요새는 딱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진짜 거의 첫 마디가 BTS예요 진짜. 그렇죠. 네. BTS 알아? 뭐 BTS 본 적 있어? 뭐 노래 할 줄 알아? 뭐 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그 말했는데 K-팝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더 유명하거든요. 그렇지, 그것도 네. 맞아요. BTS. 그게 왜 예전에 우리가 브리팝은 몰라도 오아시스는 알듯이. 싸이가 이제 강남스타일로 정말 대박을 치던 그때였는데 사람들이 막 약간 반신반의하는 게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싸이가 이제 끝이지 이렇게 많이들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괜히 이제 세게 말하기 싫으니까 싸이 다음에 과연 될까? 맥상 5년 본다 했는데 5년 뒤부터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싸이가 2012년, 2017년이 방탄소년단이 글로벌하게 빵 터지거든요. 정말 공교롭게도. 정말 이게 우연일까 운명일까 싶은데 제가 5년까지 봅니다 했는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K-팝은 그 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인기를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얻게 되죠. 맞아요. 그 이후로는 사실 뭐 우리가 뭐 너무 다 익히 아는 역사죠. 이제 K-팝이 싸이 때만 해도 그냥 저건 바이럴이니까 그렇겠지. 뭐 그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이거는 전 세계적인 팬덤 현상, 문화 현상임을 입증을 했고 이게 실제 K-팝이라는 카테고리보다 더 큰 아티스트가 나와버렸고 저렇게 남의 나라에서 저 예전에 이제 그 표현을 썼었거든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자꾸 관심을 갖고 띄우는가? 이거는 미국 산업이 지네들의 스타 부재와 어떤 산업의 어떤 돌파구를 BTS를 품음으로써 하려는 거다. 그 말을 했었거든요. 깔때기 전략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모든 헤드라이너를 BTS로 깔아버렸잖아요. 시상식에도 맨 마지막 순서로 꼭 BTS. 왜냐하면 자신들이 있는 스타보다도 지금 BTS가 훨씬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건 또 아주 냉정하거든요. 빼먹을 수 있을 땐 또 과감히. 그러겠죠. 그거를 지켜본 카타르가 이번에 BTS와 정국을 선택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보면은 그래서 많은 팬들이 그걸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BTS가 무슨 니네 뭐 돈 셔틀이냐, 뭐 광고 셔틀이냐. 왜 BTS를 시상식에 맨 뒤에 배치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보게 해야 되니까. 그 방탄소년단을 꼭 맨 마지막 혹은 맨 마지막 바로 전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걸로 해서 실제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그래미가 시청률이 올랐어요. 이건 거의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이 텔레비전 시상식 시청률은 그냥 당연하게 하강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TV를 안 보고 맞아요. TV로 안 봐도 다른 데서 또 클립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3시간, 4시간짜리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광고 유치도 어렵고. 근데 지금 몇 년간 사실 BTS 때문에 그걸 많이 했죠. 그럼 사람들이 야 BTS 좀 그만 이용해 먹어라. 기분 나쁘죠. 근데 대중문화에서는요. 이용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거 좋은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대세라는 거죠. 그렇죠. 대세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살짝 거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또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측면도 있는 거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드리머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떤 꿈 이런 걸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가는 거죠. 애매하게 갔다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카타르, 정국, BTS, 드리머 뭔가 안 맞죠. 그죠. 카타르가 솔직히 제가 카타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카타르와 드리머 뭔가 이렇게 딱 연결은 안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꿈을 꿀 수 있는데 어. 이게 뭔가 딱 착붙의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정국을 통해서 이게 착 붙었죠. 착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88년에 서울이 손에 손잡고를 부를 만한 위상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때 어찌 보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안물안궁이잖아요. 약간. 그러기도 하고. 니들이 왜? 약간 이런 거잖아. 어. 근데 우리가 약간 중립국적인 포지션에서 소련도 부르고 미국도 부르고 어. 그 전에 몇 년간 그 저기 동구권에서 참여를 안 했는데 동구권도 참여한 첫 올림픽. LA 올림픽 때 소련을 포함으로 한 동구권이 안 했죠. 왔잖아요. 그 전에는 또 서방이 참여를 안 했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서울이 계속 소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네. 소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도상국이나 앞으로 내가 뭐를 보여주려는 나라에서는 메시지를 중립적이고 좀 크게 던져야 돼. 약간 이렇게 내 로망을 담는 거죠. 한국이나 서울이 손에 손잡고를 해줄 수 있는 나라로는 좀 당시로는 아직 미약하지만 이거는 20-30년 후를 보는 거죠.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올림픽의 이후로 서울 올림픽에서 얻어진 모든 긍정주의, 낙관주의가 90년대 X세대 등등등등등등 새로운 세대를 낳고 MZ세대를 건너서 K-팝 제너레이션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긍정성과 모더니티를 수출하잖아요. 88년부터 시작된 거죠. 그럼 카타르도 뭐 굳이 거창한 의미를 잡자면 앞으로 이게 갇혀있지 않고 우리는 30년 뒤에 한국 같은 나라를 꿈꾸겠다. 드리머죠.